네, 이게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기다렸어. 인간들이 좀 나와, 좀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확인 가능한가요? 여기 나왔죠. 오, 요거를 제가, 오, 신기해.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합니다. 아, 네, 컵을 쳐야 되겠다. 아, 예, 예, 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원래 테크수다에다가 공연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방송을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테크수다에 기능이 없어졌네? 자, 드라이브 스타트업.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인피니 그룹의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인가요? 네. 탐지 시스템? 예, 시스템이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청과 질문 부탁드려요. 딥러닝 공동진은 공개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저기 누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동님, 박재호 이사님, CTO, 네, XM CTO 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재호 이사님, 안녕. 4월달 14일인가 행사하시던데, 7일날 네, 초대받았습니다. 아시죠? 네. 이사님, 그다음에 홍민표 아저씨 저 보안 아저씨 하신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네, 나오셨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신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스타트업 오랜만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유하고 좀 늦었죠? 약속보다 한 8분이네요. 네, 어떻게 벌써 10명들이 들어와서 시청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좀 어둡죠? 요즘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이 좀 멋있는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항상 잘생긴 분들만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도라이브. 오늘 마이크를 제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안 뺐습니다. 도라이브 스타트. 네, 어제는 되게 스마트카 어려운 내용인데 이 스타터 도전하고 계신데 참 여러분 마이크 제가 다른 거 쓰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좀 전문가들이에요. 두 분이 이 오른쪽에 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제 몸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하실까요? 네, 여기 잘생기신 간단한 인사 한번 하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 그룹에서 딥러닝 담당하고 있는 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렬의 이게 아니라 최정렬. 네, 김정렬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풍채. 죄송합니다. 네. 알고 지낸 지는 거의 몇 년이죠, 저희? 한 5년 됐죠? 네, 5년 예. 됐습니다. 블로터 있을 때 만났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피니 그룹의 김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과 전략을 맡고 있고요. 네. 스타트업, 늙은 스타트업이지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40대의 힘! 힘! 네. 스타트업이 꼭 20살 친구들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네. 네. 김영철 편집장이 개그 싫어요. 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쁘시니까요. 그리고 아시죠? 1시간만 들으면, 네, 퇴근입니다. 팀장님들한테 걸리지 마시고, 네,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시죠. 딥러닝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락이 처음 인피니 그룹 분들이 연락이 왔을 때, 이게 알파고가 지나가고, 묻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왜냐면 진짜 되게 열풍이었는데 나라가. 네, 맞습니다. 저 바둑 TV 가서 해설까지 했어요. 욕 바가지 먹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네,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으면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기반 금융 이상 탐지 시스템. 간단한 개인 소개 먼저 하시고 회사 소개하시죠. 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정렬입니다. 딥러닝 하고 있고요. 한 4년 전쯤에 2012년부터 창업을 해서 이제 추천 엔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딥러닝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미지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찾아내는 건가요? 이미지에 이제 자동 태그 걸어주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좀 창업을 해서 좀 하다가 그럼 되게 빠르셨네요. 네, 사실 이제 그때가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2012년 기점으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딥러닝이 잘 돼서 네네. 그 구글에서 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해가 이제 제가 창업을 한 해입니다. 네. 아, 엄청 빨리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알파고가 유행하기 전에 2012년부터 네, 맞습니다. 그부터 4년 됐습니다. 4년 전부터 이런 딥러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이미지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아, 네. 그냥 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아. 제가 사진 나오는 거는 싫어하지만 그 아이 사진을 좀 분류해보고 싶었는데 그 딥러닝 같은 게 사실 그 잘 된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창업을 해서 실제로 한번 그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최 이사님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요즘 딥러닝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자 아니냐, 막 묻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물리학과 네, 맞습니다. 물리학을 하고 여러분 우주 신호 받고 분석하신 분이래요.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아 진짜 데이터 예전에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받는 우주 신호 같은 게 사실 굉장히 큰 빅데이터였는데 네네. 그때는 데이터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모델링 할 것인가 그런 거 이제 되게 어려운 말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과거에 하던 일하고 지금 하던 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이제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로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했었습니다. 우주에서요? 외계인 ET 찾습니까?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음모가 계속 나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금융 쪽 이런 네. 쪽에 이렇게 적용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아,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이제 이미지 딥러닝을 했었는데 네네. 여기 창업자가 사실 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사실 세상에 이제 이상한 일들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금융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사고도 많고 네네. 그런 걸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안 했네요. 딥러닝이 뭐죠? 아, 네.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이 딥러닝 많이 이제 요즘에 알파고 때문에도 더 많이 나온 얘기인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가 처음에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울 때하고 사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예, 딥러닝은 원래 이제 어려운 말로 깊은 심층 신경망이라고 이제 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고양이를 처음에 알게 될 때 어떻게 알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반복해서 고양이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스스로 저거 고양이지, 이쁜 고양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봐서 뇌에서 정말 인지해서 이해하기까지 사실 어떤 여기 안에 이제 패턴 같은 거를 이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기계한테 똑같은 과정을 어떻게 처리하게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가지고. 네, 맞습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제 거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시킬 것인가를 이제 연구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제가 알고리즘이라고 썼는데 어떤 분들이 알고리즘이다라고. 아, 네. 맞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한상기 소장님, 네. 저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알고리즘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추종자입니다. 네. 김태종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 세미나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저는 안 들어갔어. 나쁜 아저씨들. 근데 일단 텐센플로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태종님이 바로 질문 왔네요. 구글의 텐센플로우와 알고리즘이 다른가요? 네.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그냥 딥러닝 프레임워크 일종의 그냥 툴입니다. 사실 툴? 딥러닝이 사실 말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이게
컴퓨터 자체 서버에서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네. 구글 같은 그런 이제 텐서플로우 툴이 잘 돼 있으면 네. 굉장히 이제 그런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게 것처럼 없었으면 이쪽에 네. 직접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 만드셔서 네, 굉장히 그 지금 인프라 관리나 그렇죠. 알고리즘 어떤 서버에다 쭉 뿌리고 값을 네. 취하고 이런 예,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네. 만드셔서 했던 거예요? 네, 일일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작업은 굉장히 이제 길고 네. 코드가 많다고 하면 아. 이제 그걸 좀 줄이고 굉장히 이제 연산 속도가 빠른다든지 네. 이제 처리 방법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 근데 그걸 갖고 있다 한들 네, 어디에다 적용할지는 네, 이쪽에 일위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엑셀이 있다고 잘 쓰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나온 건 박수 치지만 정작 어디다 쓸 거야? 이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금융 쪽에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금융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네. 볼게요. 은행에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 보안 같은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제 피싱 같은 그 사고 때문에 네. 많이 이제 돈을 그 고객들 돈이 이제 다른 부정적으로 이제 쓰이는데 네.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화 잘못 네. 받으면 진짜 털리고 막 네.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사실 뭐 저희 가까운 사람들 네. 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정도고 좀 전에도 이제 뭐 전화가 막 옵니다. 근데 음. 그런 전화에서 오는 데이터 자체를 네. 사실 다 이제 그 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그 행동 패턴이 나오면 그거를 대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사실 정상적인 네네, 거래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정상에서 아주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그 행동을 찾아낸다.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아. 돼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비정상이 많으면 쉽게 찾는데 정상적인 게 많고 비정상이 작아서 그런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아. 네, 은행에서는 되게 찾기 힘든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도 더 보안을 높이고 고객 신뢰도가 높게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하고 이제 접점이 맞아서 이제 음. 같이 이제 풀고 있죠. 이거 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금방 한 2014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네, 2014년 말부터 했습니다.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 쪽에 딥러닝을 했는데 그 이미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제 이미지가요? 네.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방법 자체도 다르고 이제 쉬운 반면에 지금 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프로토타입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만들면서도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제 계속 취재하다 보면 이제 이쪽 진영들은 완성된 게 아니니까 항상 네. 뭐 추천 시스템들도 적용하고 네. 다시 찾아내고 적용하고 찾아내고 계속 무한 반복을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 진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니 이중길 저기 부모님은 제 얼굴이 훌쩍해지셨다고 질문을 하셔야 할까? 왜 갑자기 훌쩍해졌다는 얘기를? 네, 이미지를 보니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썰렁했네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이상징후 쪽을 좀 선택하셨어요? 딥러닝도 적용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에서도 네. 금융거래에서도 참 다양한 분야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들 아니면 고객이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상탐지라고 하는 그 이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찾고자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느끼기 쉬운 게 벌써 금융 쪽의 어떤 피싱 문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관심이 이제 컸고 또 그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창업자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기로 이제 한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거 만들다 보면 진짜 딥러닝 이번에도 이제 알파고 이슈 나오면서 기자들도 병렬 컴퓨팅 아니면 병렬 처리 관련된 기술들 프로그래밍 기법이라든가 뭐 그런 GPU 같은 기술들하고의 결합. 그 다음에 수많은 빅데이터들 이런 게 이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알고리즘을 만드시고 이런 연구했던 결합이 돼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꽃이 살짝 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만드신 입장에서 데이터 문제하고 컴퓨팅 파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있고, 간단하죠? 네, 네.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가 저희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는 서버를 그 안에서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로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아예 못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예 단절돼 있어요. 인터넷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방통대 네. 다니는 팀장일 경우는 혼자 인터넷 쓰신대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진짜 실제 저기요. 은행에 이제 외부 인터넷 네. 안 돼가지고 안에 있는 팀원들끼리 팀워크가 좋아지는데 네, 단절돼 무선에서 있죠. 차단하고. 네, 단절돼 있습니다, 네, 정말. 멍청이가 되고 있다고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분들이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전체를 차단하는 아주 똑똑한 나라죠. 죄송합니다.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제 지인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네. 거의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좋아하십니다. 사례도 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이 준 법적인 허가를 절차를 거친 네, 맞습니다. 곳에 네. 데이터를 갖고 네. 실험을 하는군요. 네. 그때 순간 돌렸는데 뭐야 이러면 어떻게? 사실 뭐 그런 그럴 수도 경우도 있죠. 있었고요. 떨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센트럴에서 왔는데 네. 안 맞잖아. 이러면 어떻게? 정말 저희도 사실 저희가 학습하는 게 아니고 서버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서버가 학습할 때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학습을 한다는 게 알파고 같은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재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네. 데이터를 스스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그거에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리워드를 다시 주고 다시 액션을 취하고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가 네. 강화되고 나서 네. 똑똑해지고 나서 또 지가 바둑fin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대단한 거죠. 예. 네. 천년이네요. 사람으로 시간을 따지면. 아침에 기자들 친구 있었거든요. 네.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기준으로 과연 지금 한 게 몇 년이나 한 1000년 이러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는 이거 사람으로. 네, 대단한 거죠. 야, 근데 계속 두고 나니까 지가 네. 엄청난 거죠, 진짜. 실제 그래서 은행권 들어가서 사실 딥러닝을 돌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들고 들어가야 네.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발하신 사실 소프트웨어만 들고? 제 핸드폰에 어떤 캡처되어 있는 코드로 가져가서 계속 코드를 쳐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네. 그것도 반입 문제 이슈도 있어서 그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USB 같은 못하니까. 경우는 끼면 안 되죠. 반입이 보안. 안 됩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 그걸 열어주지도 않는 거군요. 네. 보안 문제. 개인 네. 고객 데이터하고 금융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그분들도 잘 하고 싶은데 워낙 규제가 깐깐하니까 네. 여기서 들어가는 분들조차도 야, 그 머리에다 다 입력하고 가야겠네 진짜. 다 시를 바꾸면 어떨까요? 다 외우진 못.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구글 글라스를 딱 이용해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 인터넷 차단하나요? 아,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올려보고 네. 테스트하시고. 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하신 거예요? 이제 증권사 지금 이제 2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아, 벌써 거기 3군데나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럼 리에이즈 한 건 SK증권? 네. 아, 네. 저 곳은 아직 거기 이게 말하면 안 돼서 보도자료 한번 나왔어요. 검색해 보시면 2월 26일 날. 네. 핀이 이렇게 딱 치시면 SK증권에 나갔다. 아니, 검증이 돼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 박재호 이사님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시고 네. 엑셀 박재호 CTO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오버플리팅 문제는 어떻게 해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오버피팅은 오버피팅은요? 네. 오버피팅은요? 죄송합니다. 노안이라? 네.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를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특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했을 때 그걸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데이터를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 네.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딱 나눠서 선을 그으면 그게 피팅이 된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를 피팅할 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자 저쪽에 이제 이쪽에 모여 해서 반을 딱 선을 그면 그게 정말 잘 된 피팅인데요. 네, 오버 피팅이라는 얘기는 오버했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네, 넘어갔군요. 네, 이게 피팅을 빨간색인데? 네, 그렇죠. 하나하나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선을 그어서 네. 굉장히 어렵게 그 선을 긋는 과정을 만든다면 그건 사실 오버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사실 처리할 때 왜 이 질문하셨는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 알파고 얘기에서도 그게 이제 왜 그 특정 시점에서 그런 수를 뒀냐 이제 그게 오버피팅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 제 또 나오. 네. 78번 70 몇 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79라고 했다가 저 아닌가요? 무식한가? 아니면 100을 뒀거든. 이설치가. 그럼 네. 홀수가 먼저 홀수. 주고 짝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네. 짝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78 해야 되는데 79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진짜 바둑을 모르는 건 저 멍청한 인간. 저도 79로 알고 있었어요. 네, 78였어요. 네, 78.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데이터가 굉장히 이게 사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다 다르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사실 기술적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전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파싱이라고 해서 네, 데이터 전체를? 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서 전처리. 네, 처리를 하는 과정이 엄청 길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안에서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또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안 알려준답니다. 아니 저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또 네. 말씀드릴 수 조만간 있습니다. 만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또 아마 상세히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데이터 양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보통 이 금융권이라든가 네. 이런 데 처리하다 보면 그 하루 처리 양 자체가 사실 뭐 테라바이트급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사실 그래서 분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는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코어 수천 개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서버에서 단독 서버나 뭐 아니면 분산 서버 몇 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이터를 한 번에 트랜잭션을 바로 처리할 수도 없고요. 이제 사실 어떤 제한된 환경을 범위, 좀 네, 고객이 좀 맞습니다. 만들어주면 네, 참 좋을 텐데. 네. 그게 안 되고 아, 이제 그냥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거기서 다시 원하는 검증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단계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 인피니티 그룹의 병풍이 말씀을 드리면 병풍 김동입니다. 성함을? 예, 아니, 저는 인피니티 그룹의 김동기라고 하고요. 병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딥러닝으로 트레이닝 시켰었을 때 네. 3주 걸렸었었나요? 3주? 3주, 4주? 최대 3주. 학습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데이터 용량을? 그때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 했었을 때는 한 많은 양은 아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학습하는 이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비정형 데이터들이 섞여 있다 네네. 보니까 저쪽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저랑 얘기하시는 거. 병풍이라서 그렇습니다. 학습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중간에 에러가 나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봐야 경험을 많이 해봐야 그렇죠. 적절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거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도입하려는 고객들도 좀 컴퓨팅 파워를 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외부 클라우드를 쓰거나 했던 걸 아니면 그쪽을 쓸 수 있는 망대를 정부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주면 오히려 진짜 안에 있는 분들도 되게 이런 잘못된 금융을 탐지하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실 경우만 보면 네. 컴퓨팅 파워를 쉽게 맞습니다. 쓸 수 있으니까. 네. 핵심은 사실 데이터하고 컴퓨팅 파워거든요. 네. 네, 딥러닝은 사실 현재 시점까지는 데이터를 굉장히 큰 데이터에서 그 큰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같이 맞물려질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그 제한적인 어떤 범위에서만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뭐 아마존 웹 서비스가 AWS 같은 경우를 써서 사실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면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정부에서 데이터 어떤 보안의 문제 아니면 개인정보 문제를 사실 잘 해결해서 그걸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면 사실 저희 같은 업체는 굉장히 사실 그게 실력도 늘 수 있고 전체적인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융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 오늘 오전에 어디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 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저기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 진짜 구글에 텐센플로우가 클라우드 버전 나왔다는 순간 오전에 만났던 분이 아마존에다가 CPU 200개 해가지고 텐센플로우 딱 올려놓고 자기네 꼭 데이터 쫙 올린 다음에 3시간 분석이 됩니다. 근데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원 들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아마 금융권 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진짜 와 10만 원 들여가지고 CPU 200개를 얹어가지고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돼 있고 외부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 이런 환경을 좀 쓸 수 있게 하거나 좀 안전한 장치를 이용해서 정부 규제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만들어만 주면 진짜 이런 이상징후 이게 뭐 여기 단순히 이상징후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들도 막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병풍 김 예, 기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다가가면 되니까 좀 더 돌려주세요. 아, 예, 그럴까요? 그러면 아, 예. 저희 서포트맨을 오늘은 뒀습니다. 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이 어. 좀 작게 나와야 되는데 뒤로 그래서 제가 항상 뒤에 앉아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의 그 기술을 소개를 하면 네네. 고객들이 이제 그 딥러닝의 사실 그 결과물들이 사실 이상 탐지만 보시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딥러닝이 사실 패턴을 분류하다 보니까 네. 패턴 분류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 처리는 사람이 어떤 가설을 가지고 네네. 가설을 의해서 이제 그렇죠. 그 의도대로 이제 처리가 됐었었는데 딥러닝은 데이터 패턴 스스로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 성향을 분류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특정 응용 분야가 나오는군요. 예, 그렇게 저희도 의도치 않게 제조나 아니면 이제 고객 성향 분류, 마케팅 데이터 등에 대한 요구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상 탐지를 하고 있고 돈을 더 주나요? 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질문을 좀 이렇게 재밌잖아요. 뭐 하나 도입해가지고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역시 좀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의 엣지는 이상 탐지에 있지만 저희가 이 산업 데이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게 뭐 이것만이 그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빅데이터를 많이 빅데이터를 하신다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셨는데 네네. 고객들이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점에 네.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십니까? 밖에서 하도 저기 빅데이터 막 써가지고 욕도 먹었잖아요. 이거 마케팅 너무 예. 이 나쁜 독이자 빅데이터 뜬다 그러고 예. 근데 막상 도입했는데 전 천천히 가라고 했거든요. 예. 어디다 적용할지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융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신 돈 번다고 하는 인간은 다 죽을 거다. 돈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래서 약간 보안이라든가, 네. 약간 카드 이상 해외에서 막 하는 거 이런 거 찾고, 그 다음에 로고, 보안 네. 로고, 그다음 네트워크 로고 이런 거 먼저 하면서 약간 방어적인 거 하면서 데이터를 다루는 연습을 한 다음 하나씩 나가면 된다 했는데 갑자기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돈 버는 얘기를 막 해.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냥 다 얘기했다 한 1년 지났더니 돈 안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저 사기꾼들 아니야? 옛날 CRM 했던 인간들 아니야? 이런 거. 아니 뭐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근데 이제 일부 좀 책임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통감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이 좀 고도화되고 어떤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데이터 분석 클릭만 하면 결과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딥러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궁금해요. 딥러닝이 진짜 알파고 때문에 이게 딱 떴잖아요? 더 많이 국민들한테. 근데 지금 보면 작년엔 딥러닝 얘기가 물론 일부의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나가서 하고 했을 때 고객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이미 알고 있나요? 기업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딥러닝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죠. 일단 이상징후를 하는데 니네 거는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경쟁사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상 탐지 때문에 고객을 만나게 됐는데 저희 설명을 듣고 나서 고객이 이제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니다. 그렇죠. 워낙 현업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봤던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데이터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도 몰랐던 인사이트를 얻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의도한 상태에서 분류하면 오류가 되게 많은 겁니다. 가설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죠. 통계적인 걸로만 할 경우는 그렇죠. 잘 되긴 하지만 또 한편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그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질로만 분류를 해낸다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인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딥러닝 한다고 하니까 테크스의 필진 안명호 대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병병 좀 돌려주시죠. 인피니 그룹의 딥러닝 이상 탐지 시스템은 슈퍼바이저드 참 저렴한 영어 발음이죠. 러닝인가요? 언슈퍼바이저드 러닝인가요? 네, 지금 일단은 먼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일단 그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어떤 답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안에. 아, 이미?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상 탐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상한지 아닌지를 먼저 데이터 안에서 그 답이 있어서 이제 다음 데이터를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면 네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사실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독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가 답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힘들겠네요? 굉장히 어렵죠. 네, 실제 또 현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라벨링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통해서 이게 이상한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희한테도 도전적인 분야고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가 가장 힘들어요? 시스템적인 거 아니면 네, 그거 찾아내려면 소프트웨어?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고주막자 질문. 어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진짜 그 점을 쳐서 뭐 맞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맞을 수가 있죠. 아. 네. 안 박사. 네. 안 대표. 궁금한 거 또 물어봤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댓글 보실지 모르지만 만약 슈퍼바이저드 러닝이라면 딥러닝보다 좋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도 많은 딥러닝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아, 네, 사실 이제 이 질문을 좀 정리하면 네. 딥러닝 자체를 사실 꼭 쓸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 얘기인데, 아, 네, 딥러닝 자체가 사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사실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금융권 자체에서 피싱을 정말 줄여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입었다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른 어떤 그걸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딥러닝 자체로 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걸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어땠는데 네. 요거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기존에는 사실 데이터를 먼저 분석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분석해서 규칙을 만들어요. 이제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오면 이건 이렇게 대응해봐? 이건 피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데이터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룰을 만들거든요. 정책.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작동해라 네. 하는 걸 짜놓는 거죠. 네, 그렇죠.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 딥러닝은 반대로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어떤 이상한 패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미처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 거를 사실 보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딥러닝은 기계가 이 데이터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뭔지를 패턴을 끌어내는 게 가장 이제 어떤 차이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걸 또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번에도 그 양반들 알파고 분들 가서 그 얘기 했거든요. 가서 그거 78수 이후에 그 문제들 네. 엄청나게 또 연구를 하겠다. 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되게 또 다시 그런 걸 준비한다고 하니까 멈추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이제.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딥러닝은 굉장히 사실 답이 처음에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희도 이제 느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가서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서로 환경을 이제 잘 이해하고 딥러닝이 필요한 시점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는 일단 금융 쪽으로 가셨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김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산업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호흡도 저는 진짜 네, 긴밀하게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저희는 이제 그걸 바라보냐면 저희가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점을 찾는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면 사실 그분들은 의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과정을 같이 협업을 잘 해서 찾아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질문한 거에 좀 같이 보태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비지도 학습을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그걸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는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사실 크고 도움이 큽니다. 인사이트 계속 전문가들을 봤던 입장에서 그 지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거겠죠. 아,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뭐 그 슈퍼크런처인가 그 책도 보는데 네.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네. 좀 데이터 분석인 걸 보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쪽 얘기가 부각되니까 이쪽에 네. 있는 전문가들이 겁내하시는 거예요. 저게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네. 사실 진짜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얘기를 듣다 보니 법규 자율준수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 자율준수 분야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 이게 뭐 아까 전에 룰로 해서 정책이나 이걸 따르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정거래원 출신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니, 자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집행의 고문이십니다. 아, 네. 그럼 공정거래 관련된 건 여기 댓글로 이승길 고문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저기 대법법 개통이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듭니다. 약간 합니다. 왜? 무역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기 법을 좀 바꿨습니다. 아. 배웠죠. 배에서 화물이 난간을 맞고 바다로 떠졌을 때하고 배 안으로 떠졌을 때. 누구 책임이냐? 저는 왜 문과인데 그런 걸 잘 모를까요? 아니 무역학과 있습니다. 무역학과 있습니다. 무역학과. 네, 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뜨고 있네요. 네. 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얼마나 받습니까? 프로젝트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비밀. 비밀이라는 그냥 그런 건가? 고객의 데이터에 따라서 프로젝트 기간이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요. 그 데이터 성격이죠.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게 왜 자꾸 반짝반짝거렸을까?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그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사실 저희 이제 그 제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도입해서 이제 쓸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고요. 그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검증해 보는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그런 단계에 맞춰서 이제 저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성능을 발휘해서 네네. 그 문제점을 풀 수 있고 뭐 불편함을 풀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그 가치에 맞는 뭐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겠죠. 네. 요즘 그러면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자바 쪽 진영에는 뭐 DL4j 같은 라이브러리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테이프로 같은 게 나오면 네. 이런 지금처럼 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 그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사실 툴 자체가 굉장히 사실 그 부족해서 그걸 일일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논문을 보고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할 정도였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짰구나. 네, 나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네. 소스를 공개해주면 좋았는데 안 했군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진입장벽이 됐을 수 굉장히 있겠네요? 큰 진입장벽이고요. 그 개발자나 아니면 그 데이터 과학자 그런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자체가 사실 장벽이에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딥러닝으로 돌리지 그건 책에서는 알겠는데 그런 걸 돌릴 수 있는 코드가 없어서 못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텐서플로우나 뭐 딥러닝 포제 같은 경우에 각 언어에 맞게 잘 프레임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 진입장벽도 낮고 이제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에 이제 문제점 뭐냐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더 최적화시켜서 저희 같은 경우 이상 탐지를 잘 할 것인가는 또 전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논문을 많이 봐야 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있고 뭐 딥러닝 얘기하니까 진짜 페이스북도 보고 그 생활 코딩 같은 데서 막 질문 올라오더라고요. 네. 딥러닝 쪽으로 달라졌어요. 뭘 공부해야 네. 됩니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 질문도 듣지 않나요 혹시? 뭐 듣는다면 난 딥러닝 쪽에 공부하고 싶다. 뭘 공부해야 됩니까? 엔지니어 이렇게 물으면 사실 딥러닝.net 들어가서 필요한 논문을 보고 책을 보라고 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오픈되어 있는 웹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그게 첫 번째고 뭐 여기 저도 활동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정말 그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구현해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 데이터로 진짜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예를 들면 Kaggle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kaggle.com일 겁니다. T? 네. A? kaggle.com입니다. ggle.com. 네. 무슨 사이트예요? 그거는 데이터를 기계학습 어떤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뭐 돈을 정말 그 상금이 있습니다.
예. 대회요? 네. 오. 그래서 문제를 연구도 풀면 하고 네. 도전도 받고 네. 도전도 하고 굉장히 되면? 좋죠. 네. 아 진짜 실제로 해보면 어떤 느낌을 인사이트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명확한 목표. 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답니다. 네, 저는 못 해봤습니다. 아 왜 안 하셨죠? 그렇지 않아도 돈 잘 벌어서 네.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바쁘시다니까 따시고 와서 소주 한잔 해주십시오. 네. 근데 학생들이 한다고 해도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 이게 그게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 그 않아요? 데이터 자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이상탐지이기 때문에 이상탐지 관련된 뭐 프로드 뭐 아니면 아노멀리 디텍션 해가지고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저희 불렀는데 네. 데이터 모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그 검색만 하면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저번에 물어봤네요 작년에. 네.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아, 아 진짜 지금 충격 먹었어요. 그거 뭘 검색할 줄 알 정도 되면 이미 장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근데 뭘 검색해야 되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데이터셋이라고 오픈소스 데이터셋이라고만 검색하면 정말 많아요. 네. 오픈소스 데이터셋 네. 그렇게 하면 데이터들이 어디 네. 있는지 쭉 나온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일단 찾으면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송 신호가 잘 안 잡혀요? 이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무선랜 신호가 잘 안 잡혀서 여러분들 방송 잘 안 나갈지도 모르겠네요. 이쪽은 깨질지도 모르겠네. 빨간색이 나와야 되게 잘 나가는 건데 지금 하얀색이 아까 반짝반짝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웃고 떠는 사이에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이제 30분 금방 가죠. 네, 사실 30분 어떻게 갈까 생각했는데 네, 밖에서 지금 이 사무실 써서 저희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 뭐 창작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원숭이처럼 쳐다보겠죠? 또 밖에서? 저도 좀 신기하거든요, 이 상황이. 네, 미녀들이 쳐다보니까 그래도 좋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더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게 있나요? 회사에 대해서 소개라든가 이런 거. 이거 못했다. 도비자가 이걸 질문하지 않았다. 저 이사님께서 한 말씀. 갑자기 넘기니까, 저는 오늘 좀 뒤로 당겨도 돼요. 얼굴 좀 작게 나왔어요. 예. 저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최 이사님 이렇게 방송 체질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원래 저 진짜 너무 잘하세요. 저는 원래 제가 메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전략 마케터니까. 근데 이 방송을 너무 하시니까 여기가 좀 당황스럽고. 딱이야. 이 기회가 이거 안 쓰니까 완전 병풍이 됐는데. 진짜. 네, 이상직으로 탐지했네요. 딱 탐지했습니다. 네, 딱 탐지했습니다. 이제 방송 체질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적극 다른데 방송에도 열심히 셀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이게 돈을 좀 보시면 인지도 높아지셔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 도라이브 진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는 분은 좋지만 아직 신생 미덕이긴 한데, 네, 제가 마당발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마당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열심히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D넷에서 이제 그 4월 5일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딥러닝 이상탐지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지디넷이요? 예. 아니 경쟁사를 거기다가 지금 형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우호 세력 아니십니까?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디넷 아시죠? 예. gdnet.co.kr 4월 5일 날요? 네, 4월 5일날. 네. 여러분 나무 심는 대신에 빅데이터 한번 심으셔. 딥러닝 심으러 가. 창피해. 네. 하여간 지디넷에서 돈 되는 건 바로 세미나 잘합니다. 그중에도 나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 왔죠? 뭐 기자분한테 또 이게 또 홍보팀들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2월 초에 네. 황치규 팀장님하고 만나 뵙고 저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션 준비하시면서 연락이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 조정암 대표님, 엑센 조정암 대표님. 예. 의형제 해준다면서요? 아닌가요? 농담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발표하는 것도 오늘 발표한 내용들인가요? 예, 그 내용이 주가 될 거고요. 오늘 발표하면서 제가 모르는 내용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무슨 내용이었어요? 공부 안 하셨나요, 오늘? 오늘 슈퍼바이,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가지고 갑자기 얘기해서 되게 당황했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거 딱 한다 하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있어. 아예 딥러닝. 작년에 제가 와서 할 때 특집으로 아까 남현 기자가 왔다 갔는데 네. 그 팀들을 아예 시리즈로 매주 목요일마다 딥러닝 전문 스타트업들이 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를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떤 회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와중에 그렇죠.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먼저. 그렇습니까? 저야 땡큐했지. 왜냐면 알파하고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드라이브도 좀 설명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딥러닝에도 누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우리 이미 고객도 있어. 네. SK증권에서 그거 해. 근데 오늘 왔더니 너무 재미난 얘기도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고객이 더 있어. 근데 네. 아직 말은 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근데 방송 욕심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자제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잘하신다. 예. 그리고 진짜 고객이 세 군데나 있답니다. 다 금융권인가요? 캔디데이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딥러닝 후보자들? 예. 후보자들. 예. 제 영어를 좀 고객들이 예. 먼저 연락이 왔군요. 저거 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고객들. 그러니까 딥러닝이 뭐냐라고 이제 처음에 불러주셨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전문가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왔는데 이쪽 저쪽에 적용하면 좋구나. 네.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고객사에서는 네. 딥러닝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 많았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도 먼저 이제 가서 빨대 꽂고 쭉. 쭉쭉 빠는데 저희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저희는 사실 이제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패턴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콜라보죠. 멋진데요? 이게 왜냐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가 만나 뵈니까 네. 이 수익화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렇죠. 예. 그 회원수가 100만 명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요새는 과거에는 100만 명이 되면 뭐 인당 한 만 원씩 줘서 100억 인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VC 분들이니까 네. 자기도 이제 물론 80%나 90%가 망한대요.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수를 잘 못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10% 갖고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고객이 많아서 레코드가 많아졌는데 네. 사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이런 분류들이 있지 않을까 가설을 계속 세워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딥러닝을 통해서 패턴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인지하지 못한 수를 뒀듯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데이터의 패턴을 네. 찾아낼 수 있으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라보레이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거 된다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 수익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에서 수익이죠. 근데 여러분 일단 데이터는 보셔야 됩니다. 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볼 때 진짜 좋은 전문가들하고 협력이 필요해요. 저희 이쪽 분도 그렇고 네. 이쪽 분이 방송이 안 나오겠나? 예, 저쪽. 이제 안녕 이사님. 네. 저 아쉽습니다. 궁금합니다. 저 이제 뭐냐면 이 방송을 보고 나 그 회사에서 입사하고 싶다. 사람 뽑나요? 네, 당연히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보다 더 실력 있는 분들과 네. 많이 지금 팀을 만들고 싶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입사할 수 있나요? 일단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저희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네, 저희 저기요? 패스트5 13층에 오시면 됩니다. 어디요? 여기 패스트5 13층입니다. 저희 역삼역 서울? 3번 출구 나오시면 될 것 서울? 같고요. 역삼역 2호선 3번 출구로 딱 나오자마자 바로 뒤돌아야죠. 예, 뒤돌면 딱 신한항이 나온 있고요. 순간 딱 뒤돌아서서 오른쪽에 딱 보시면 1층에 신한은 예, 신한항 있습니다. 네. 싹 올라가서 13층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이 뭐였죠? 인피니 그루입니다. 네. 그냥 쳐들어오면 입사시켜주나요? 약간의 좀 바둑을 두는 건 어떨까요? 가지고 네, 이상한 무리수가 이상하지만 방송 욕심이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기사 엔지니어들 이렇게 딥러닝 같은 거 하려면 병렬 처리 컴퓨팅도 배우려면 C++는 해야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닌가요? 네.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파이썬 이슈가 많잖아요, 개발자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엔지니어들 이렇게 기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C++ 정도 해줘야 또 이게 CPU 제대로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 사실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언어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한상기 소장님한테 저는 그 알고리즘 자체를 해석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그 의욕이 굉장히 좀 강한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데 다들 의지들은 많던데요, 신입사원들 보면. 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좋은 거고요. 문제를 내세요?
네, 뽑을 때? 같이 일단 얘기를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새로운 걸 오늘처럼 이렇게 칠판 주나요? 앞으로 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커피만 마시면 됩니다. 커피만 마시면. 예, 진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그래요? 예, 말씀. 잠깐. 저기 어드바이저가 지금 없어. 제가. 스스로? 네. 네. 저 얘기할 거는 꼭 잠깐 해야 돼서. 살짝만 돌려주시고요. 예, 예. 네, 이쪽 살짝만 돌려주시죠. 네. 예. 제가 이쪽 가서 좀 작게 하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어떤 분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요? 아까 전 저희 방송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정대철 아저씨. 예. 그분 어딨어, 그분? 목포 친구입니다. 목포 친구.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목포는 한구다. 네. 그분이 역시 말씀하신 부장님들은 이사님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로 부장님 스타트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저희 이사님 스타트업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이란 의미가 네. 스타트에서 빨리 업해서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 말로는 요이 땅이죠. 요이땅 딱 요이 맞네요. 땅. 이 일본 말로 요이. 일어나 출발. 네. 여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40대에서 하던 50대에서 하던 인생이 100세 시대인데 이게 40대면 사실 40%밖에 안 사는 아직 건데. 반도 안 왔죠? 그렇죠. 반도 안 왔는데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네. 그 부장님 스타트업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젊어 보여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짝짝이라며. 근데 제가 스스로 이게 느낀 거 아니야? 솔직히 난 늙었다, 이런 말씀드리면 거 아니야? 저는 이게 별 신경 안 썼는데 저희 최사님께서 마음 상하셔가지고 방송 출연 안 하신다고 어제 그다음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댓글. 상처받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거의 끝물이긴 한데 최사님한테 그 제품을 클라우드로 옮길 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고객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축하시고 그쪽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알고리즘을 서비스로 쓰고 싶다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보고 그럼 약간 클라우드 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니까 네.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스탠드얼론처럼 네.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은 아니고 뭐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그 네. 클라우드 아마존에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사실 저희는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게 API 개념으로 가서 누구나 이제 예를 들면 이상탐지라는 어떤 그런 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싶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은 금융 어떤 그런 문제점을 이제 풀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정말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상탐지라고 어떤 그런 딱딱한 말보다는 네. 그 문제점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세상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풀 것인가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원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런 걸 지금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방송 끝날 때쯤 난감한 게 항상 이겁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들어오세요. 김병근 아저씨도 들어왔네. 이거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 근데 투자 받았으면 병근 아저씨 전화해가지고 술 좀 사야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쁜 아저씨 같으라고요. 네, 제가 조만간 그 근처로 가겠습니다. 술 한잔 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오늘 방송했는데 어떠십니까 진짜? 낯설잖아요. 네, 굉장히 좀 어색하고요. 근데 진짜 네, 잘하셨어요. 계속 아이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앞에 아이폰 있습니다. 이사님? 네. 좀 어떠셨어요? 이런 거 방송. 저는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방송하는 거 상당히 놀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방송에서 밀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쉽고 다음번에 제가 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내가 볼 주세요. 때는 이 분위기면 한 3개월 후에 고기 엄청 많아서 저한테 전화 올 것 같은데 도현님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저 라이브로 이게 저 혼자만 이게 진짜? 나올 수 없을까요? 이사님 썰어내고 안 돼. 최 이사님 썰어내고 둘이 안 돼. 연구하셔야죠, 딥러닝. 여러분 전략 마케팅 담당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근데 그걸 안 물어봤네. 예. 스타트업 모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큰 회사에 있다가 예, 그렇죠. 어떻게 힘드셨어요? 진짜 여기 교육 가는데 끝내려고 했더니 이게 또 제가 발동이 걸려서 예. 네. 어차피 스타트업인데 그걸 안 물어봤네요. 예. 와이프가 사모님이 뭐라고 안 했나요? 그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천상가요?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스타트업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고를 칠 수 있었던 그 솔직한 이유는 사실 맞고, 최 이사님도 사실 이제 스타트업 사모님께서 선생님이시고. 그래요? 네. 네. 제가 이쪽에 또
저희 와이프는 사회복지사. 아, 그렇습니까? 와이프가 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정말. 항상 와이프 등쳐 먹고 살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네? 끝날 때쯤 됐는데 유경훈님이 댓글 왔습니다. 이거 돌려주세요. 네. 유경훈님 끝난다고 했는데 질문 올려줘서 여러분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님 공부 중입니다. 기존의 전산학 전공에서 배운 개념들과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 공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강의에서 알려주는 그래프에 데이터를 뿌리고 선으로 분류하는 등의 개념으로 기계학습 한다는 것과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혹시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접근 팁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역삼으로 오세요. 역삼으로 오셔서 소주 한 잔. 여기다 얘기해봐요. 뭐 얻겠어요? 네? 그냥 쳐들어오면 돼요. 젊은 사람들 진짜 방송 볼 때 여러분 가서 문 두드리고 저희 방송 봤습니다. 도라이브 독일가 가서 쳐들어오면 소주도 사주면서 이것도 알려준다며. 그게 훨씬 낫잖아. 아닌가요? 친구 신청하면 됩니다. 친구? 네. 페이스북에? 아이디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 아이디 FEYCHOE입니다. CHOE. 최정열. 최정열. 네. 한글로 치면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거 영어로 쳐야 됩니다. JEONGY. 이걸 정열? 얘기해야 되나요? 네, 정열 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알려주면 좋겠죠. 친구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주 들어가는 그룹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그 코리아 AI 아니면 또 모두의 연구소 그런 좋은 그 그룹도 있고요. 네. 이제 거기서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저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유경윤님이 지방에 있으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간단히 그럼 이 질문에 얘기를 네. 하시고 만약에 지방이어도 꼭 만나야겠다. 술 안 사주시겠어요? 술 사주겠다. 술 기본이죠. 뭐야? 이사님이라도 얘기 안 해? 이거 진짜 술이요? 고객 일수 있는데? 언제든지 그래서 오시면 언제든지 그 소주 한 잔 딱 한 잔 하시고 딱 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기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 이사님이 말술입니다. 저를 이기고 항상 이게 끝까지 남으시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술 먹자고 하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어떤 답변을 좀 해드리면 사실 그 기계학습하고 딥러닝이 사실 굉장히 좀 접근 자체가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 기계학습과 네. 머신러닝과 네. 딥러닝. 네, 사실 이제 기계학습의 어떤 한 분야가 딥러닝이긴 하지만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기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게 너무 빨리빨리 나오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예전처럼 정말 그 단순하게 정말 선형 회귀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비선형 방법 어떤 그런 패턴들을 찾아내는 이 딥러닝이 뭔지를 빨리 좀 익히시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난 지금 이제 시작에 입문하려고 딱 하는 학생이었는데 네. 갑자기 들려오는 것들 봤더니 네, 아니 정말 이거 구닥다리 아니야? 그렇죠. 그런 네, 느낌? 네. 구닥다리인가요? 근데? 구닥다리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기반? 보면 기반? 네, 기계학습의 어떤 좋은 책들도 많고 네.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정말 요즘엔 뭐 코세라 같은 경우에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가 일단은 되는데. 요즘에 또 번역도 해주신 사이트가 해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음. 이제 어떤 그런 걸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고 재밌다는 걸 틀림없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비교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시면 네. 됩니다. 질문만 하시고 답을 안 하시네. 네. 네. 바쁘셔서. 그러니까 저희 술 들어오시려면 저 갈게요라고 보통 달 줄 알았는데 네.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네. 그래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술 하신다고 했고 그랬죠? 옆에서 말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는다. 제가 보시면 뭐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오면 술 사주겠지 뭐. 그렇죠? 네, 오십시오. 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경님 오시랍니다. 술 사신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시가 방식이라 좀 늦게 올라오는군요. 네. 이게 아프리카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페이스북이 슬슬 댓글이 늦게 올라온다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진짜 끝날 쯤에 유경님이 저 질문하셔가지고 진짜 약간 길어졌습니다. 스타트업, 그것도 물어볼게요. 진짜 네. 스타트업을 결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그걸 어떤 나이에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말 그 풀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일단 그걸 자체를 제가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의 어떤 그 변화점이 오는 것 같아서 정말 저 분야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물론 재미로 하면 안 되지만 선방송이 아닐 수 있겠구나. 네, 먼저 네,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을 때 한번 뛰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얻겠어요? 네. 물론 이제 20대 분들이 처한 상황도 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 저희들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저는 참고적으로 애가 셋입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도 힘내주시고 네. 술 사준 단분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제 아이디 보시면서 보고 계신가? 제 아이디는 알고 계시네요. 아, 네.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소주 한 잔. 저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진짜 끝내야 되겠네요. 진짜 재밌었죠? 아, 한 네. 시간? 네, 시간이 굉장히 한 빨리 시간 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지금 웃고터들 이번에 진짜 한 시간 갔습니다. 진짜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딥러닝에 대해서 계속 공부 좀 하고 나중에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더 진짜 빨리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아는 분들한테 일단 한번 써봐 이러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불러보세요. 뭐 이런 거. 네,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들이 좀 멋진 파트너일 것 같은데 한번 와서 나랑 저희 고민을 좀 해결해 보지 않겠냐?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방송 보시고 저한테 주시거나 이사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회사 이름이 인피니 그루입니다.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피니 그룹.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봤네. 인피니는 인피니티. 인피니 밴드? 네, 네. 인피니 밴드? 네. 네트워크에? 많이 불려준다. 그거 들었어요. 무한의 어떤 인피니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루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그러니까 무한히 자라는 어떤 나무가 되자. 오, 멋진 뜻이었군요. 저희 창업자의 그랬구나.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몇 분이세요? 지금 7명입니다. 네. 다들 40대? 아닙니다. 젊은 분도 있습니다. 네. 몇 명 없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들켰어. 네. 창업 새로운 도전에 나서셨는데 진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너무 병풍 안녕. 안녕. 그리고 여러분 다음 방송 저기 예고가 있습니다. 내일 예고에 없던 방송이 있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도라이브에서 정보라 기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가자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한 열흘간 엄청 고생하고 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습 급작스러운 게 내일 금요일날 오후 한 4시 그거 보시고 가볍게 퇴근하시면 되죠. 우리 사람들한테 안 들리면 되니까.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이번 주는 그게 끝입니다. 진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눌러주세요.